제피디 TV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폐지 2020년, 2021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Private Housing Rental Operator 이렇게 된 겁니다. 렌탈 비즈니스 오퍼레이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디TV 유튜브입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텍세이션이죠. 세제는 간편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주택임대차 사업자, 원래는 동일구역에서 5채 이상 소형만 대상으로 하게 돼 있던 거죠. 사실 아파트도 뭐 30평, 40평짜리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증을 발부 후에 계속하게 되면 계속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8년짜리도 있었습니다. 8년짜리. 근데 4년 단기사업장으로 4년까지는 제약 속에서 의무 임대하고 팔아도 된다는 것. 그럼 4년이 지나면 계속 임대사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8년 장기 사업자들은 혜택이 더 좋은 것이죠. 도입 시에는 임대사업을 육성해야 할 정책적인 환경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줘서 임대사업자를 해라 했던 것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도입해야 할 정책적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가 민간 임대 물량이 부족했죠. 이렇게는 민간 임대 물량. 그 다음에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통해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또 필요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하고 고용효과가 또 막중하고 관련 파급효과도 매우 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임대료를 안정화를 유도하는 거죠. 사실 5% 이하로 인상 규제를 통해서 임대료를 안정화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5%라는 게 부동산에 이제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아주머니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1000에 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내가 보증금이 1000은 없고 한 700만 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임대료를 좀 높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700에 50, 한 5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5%가 넘는지 아닌지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기준 이자율 이런 거와 견주어서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잘못하면 5%가 넘죠.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허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도입해야 할 정책적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도입했고 육성을 했던 거죠. 이게 2020년도에 7월에 한국경제신문 일입니다. 한국경제. 소금 논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이렇게 나왔었죠. 신규 등록만 적용. 이게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3년 전에는 임대 등록자를 하면 혜택을 하자고 유도를 많이 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과다하다, 뭐 이게 투기 주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급 논란이 일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규 등록만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이 내용은 한국경제 임대사업자 폐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을 기사로 한 거죠.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또 등록을 다시 받아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임대사업자 폐지한다, 안 한다, 이 기한이 2021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5월서부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사실 임대사업자분들은 뭐 한다, 안 한다. 결국은 사실은 폐지를 했어 세금 폭탄을 맞은 상황이었죠. 사실은 이게 임대사업자 4년 단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장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까지 허용을 했다가 폐지하게 된 거죠.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년 장기 하나만 남았습니다. 빌라, 도생, 원룸만, 즉 아파트는 못하게 됐죠. 4년 단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 지나도 계속 임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팔리지 않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소급해서 폐지하게 되니 세금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세와 병합되는 경우 특히 과다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헌 소송을 하고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는 추진단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통배도 왜곡 생산 보도를 했고 하죠. 법적인 심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득 통계, 주택가격, 일자리 고용 통계 등 참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많고 고용도 잘 된다. 또 소득도 많이 늘고 있다. 주택가격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임대사업자 소급 강제 폐지를 청구를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 주택임대사업자 강제 폐지에서 불편한 분들 많으셨습니다. 소급 입법해 세금 폭탄으로 고생한 분들 존재하시죠. 문재인 정부 시 광화문에서 한 여성분의 연설이 생생합니다. 열심히 살아 용돈 수준 국민연금 외에 빌라 매입해 임대 수입으로 노후 준비하려던 것을 다주택자로 만들고 징벌적 세금 체계를 만들어 빚내어 세금 내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임대사업자로 가입은 가능할 수 있어도 부기 등기, 전세보험, 의무 가입 등 복잡한 내용이 존재하고 실수로 어겨도 징벌적 제재가 있게 됩니다. 위헌 소송을 하려는 운동이 있어 왔고 제가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SEPD와 같이 합니다. CPD와 현재 수정 교체가 이제 고려 중이고 고려가 추진이 되었죠. 실제 추진 시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대개 해당자가 한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청구단 CPD TV와 함께합니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와 함께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Specific Normative Control이라고 해서 Specific Normative Control이죠. 그 헌법상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추상적 규범 통제와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을 수 있고 헌법상 위헌 심사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먼저 위헌 법률에 의한 처분, 그 처분에 의해서 또 그 피해를 본 경우에 그 처분의 위헌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종부세와 연결돼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CPDTV입니다. 임대 사업자 강제 폐지에 따른 위헌소송을 함께 추진하고 또 구체적인 또 피해액을 환수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면 뭐 비용도 절감되고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로 변호사비를 주고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CPDTV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